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하는 생생토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주 이슈,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통일교 관련된 부분이죠. 통일교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뭐 권성동 의원 1억 받은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로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불똥이 좀 여권으로 지금 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님, 이게 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청탁 의혹, 이게 국민의힘을 넘어서 지금 여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흐름, 이제 전재수 장관 이름까지 나왔어요? 네, 전재수 장관 이름이 나왔고 다른 분들 이름 뭐 실명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숫자도 꽤 돼요. 이게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이름은 이미 다 이제 돌고 있는데 네. 아직은 저희가 뭐라고 이제 먼저 말할 수 없죠. 언론이 그렇죠. 얘기하면은 보도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것 통일교 관련해서 수사할 때부터 통일교가 뭐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한테만 로비했겠냐. 그렇죠. 예. 뭐 문재인 정권이나 그 뭐 이전에 박근혜 정권부터 해서 다 안 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어쨌든 특검이 이거를 8월 달에 윤영호의 진술을 들고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들고 있다가 어허. 언론 보도가 나니까 이제야 이제 이첩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좀 공정성 문제가 좀 심각하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어떤 건 수사 대상이고 어떤 건 아닌지를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쉬운 거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와 관련 뭐 그렇게 인지돼 가지고 했지만은 김건희와 관련돼서 김건희는 기소가 안 되고 그 사람만 기소된 것도 부지기수거든요. 열 몇 개인가 그래요. 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 오늘 매일경제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넘기지 않는 거를 수사팀에 이견이 없었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 수사팀은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뇌부에서 특검 수뇌부에서 이거를 묵살했다, 그러니까 반려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들의 이제 판단이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거냐. 그럼 이게 단순히 특검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번질 수가 있겠다. 네. 왜냐하면은 정말 이건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특검이고 근데 야 그럼 정말로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몰랐어? 민주당에 먼저 보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뭉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엄정하게 수사해라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정권 들어와서 최대 리스크가 된 것 같다. 그 전에 뭐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정권의 최대 위기가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위기가 그렇죠. 찾아왔다. 지금 이게 또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은 이전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개인이 본인의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주식,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를 해서 억 단위의 돈을 벌어낸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 뭉개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지금 특검 임기 다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막판에 이 사건이 터졌고 이거 지금 특검에서는 인계하겠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언론 보도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진행이 됐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하기가 어려워지시는 거죠. 이게 거꾸로 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검찰로부터 핍박받았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정치특검으로부터 핍박받았다. 일방적으로 탈탈 털렸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뭐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당사 안 열어주니까 그 서버 가지고 있는 사설 업체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다 부인을 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하면서 지금 구속되어 버린 상황이잖아요. 전재수 의원도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이미 들어간 권성동 의원의 사건 때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특검이 어떻게 탈탈 털었는지를 다 이미 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정당성을 넘어서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한 3일째 계속 특정 종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통일교를 연상할 수 타깃으로 한 있는, 해산 그리고 그 자본금에 대해서 국가를 귀속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나온 녹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 이게 대통령까지 옥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통일교에 대한 입틀막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대통령 스스로에 대해서 컷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를 보면은 대장동이네 뭐네 하면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반년이 참 긴 것 같다 말씀했지만 이 사건은 정말 그냥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이트급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뭐 의견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통일교 해체 얘기를 해서 이게 입틀막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뭐 이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하나. 윤영호는 이게 지금 윤영호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윤영호는 지금 통일교에서는 배신자예요. 참 어머니를 한학자 참 어머니를 배신하고 교단을 배신한 배신자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윤영호가 이거를 8월에 이를테면 다 부른 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형량을 감경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래서 권성동 것도 불고 뭐 이거 말고도 있었어요. 이거 저거 하면은 저 좀 이제 감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주도한 건 아니고 나도 사실은 심부름금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쁜 다 놈이지. 결제를 받아서 한 거다. 나쁜 놈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 특별보고도 올리고 나 보고 이렇게 지시받아서 한 겁니다라는 거를 다 분 거예요. 그거를 선택적으로 한 건데 예를 들면은 윤영호의 입을 막으려면은 교단을 해체해가지고 윤영호의 입을 막으려면은 윤영호가 통일교에 지금도 몸을 담고 있고 여기가 1인자, 2인자거나 되는데 이미 통일교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영호의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막습니까? 이미 수사보고서에 다 있는데 전재수 이름도 수사보고서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영호가 오늘 얘기를 하면은 이제 뉴스로서 파장은 더 커지겠죠. 하지만 어차피 수사보고서에 있는 거 언론이 다 보고합니다. 이제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윤영호의 입을 막으려고 통일교 해체를 운운했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건 좀 그 해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에는 이 로비를 한 대상 자체가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대통령하고 라인이 뚫려버렸잖아요. 이른바 윤핵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세 명이 라인이 뚫렸잖아요. 그럼 다른 잔바리들은 뚫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이렉트가 됐으니까. 다이렉트가 됐는데 그래서 윤영호가 뭐라고 했어? 그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만나면서 역사적인 날이다 수첩에다가 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을 보면 다 심각하죠. 나중에 이제 뭐 그 캄보디아 ODA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온갖 거 다 청탁하고 그거 심각하지만은 여기에는 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제가 보기엔 거의 다다.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잔바리들을 다 뚫어야 되는 거야. 여기 어디가 라인인지 모르니까 여기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10명 이상 15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도 뿌려보고 저기도 뿌려보고 여기 정치 후원금 주고 여기는 금품 주고 이런 류의 구조가 지금 됐을 수밖에 없다. 숫자는 이게. 더 많을 수 숫자는 있다. 훨씬 많을 거예요. 민주당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재수 장관 거는 강 대변인 어떻게 봐요? 사실 전재수 장관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뜻밖으로
드리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주로 국민의힘 쪽에다가 돈을 살포를 하면서 일부 호남이랑 뭐 강원도 쪽에 지자체 후보들에게 뭐 어느 정도 갔었다 이렇게만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이랑 더 친했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면서 현 정부의 장관급 4명 네. 뭐 그중에 2명은 뭐 어프로치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는데 직접 그때부터 와서 뭐 현금을 받아갔다 네, 그렇게까지 뭐 인사도 나왔잖아요. 하고 뭐 경배 의식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서부터 뭐 한 2018년부터 의원급으로 있으면서 그때부터 중심이 되는 사람이면서 현재 장관급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네. 바깥에서 본인 변호인이랑 본인 연수원 동기들을 너무 많이 데려왔어요. 네. 정치인 출신들이 장관으로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처음부터 막 돌았잖아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도 사실 이제 찌라시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메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지금 시계는 2개를 줬는데 어느 브랜드인지 그 브랜드까지 다 특정이 나와요. 됐고 일단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관련해서 민주당 쪽의 유력 후보로 그동안에 거론이 그쵸. 되었었고 현직 장관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터져서 이게 그 수사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는 내용 보도된 거 보면은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재수 장관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좀 중립기어를 제가 좀 박으려고 하는 이유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여러 정당들 와, 이 의원은 이럴 리가, 이 정치인은 이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들도 있었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거 깨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재수 의원도 개인적으로 뭐 약간 아는 분이고 예, 밥도 먹은 적도 있고 71년생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인들 중에서는 70년대생들의 이제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고 굉장히 젠틀해요. 상식적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야, 이게 맞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남권 중진이라고 해서 어차피 민주당의 영남권 중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이제 현역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전재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민홍철인가? 김정호인가? 김두관인가? 막 이 생각했는데 전재수라고 하니까 얘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부산 유일의 민주당 의원이죠. 친문 핵심으로. 명확하게 얘기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우리가 민주당이랑 더 친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로 과정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건진법사 사건에서의 나온 녹취, 증거로 나온 녹취에 정진상 실장이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 녹취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모론적으로 친문 세력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산시장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재수 장관 유력했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변수 하나가 또 그쵸. 서울시장도 지금 고민인데 부산시장까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조국 같아요. 대표가 서울시장이냐 부산시장이냐 또 부산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있네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은 일단 못 나오죠. 못 나온다고. 제가 보기에는 장관직도 아마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수사 대상에 오르면은 뭐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직은 유지하고 장관직은 내려놓고 수사받을 거고 출마는 못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내년 6월까지 이게 클리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기간상?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출마는 끝났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출마는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판이 좀 요동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악재네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가 어쨌든 본인은 뭐 정치활동 계속하겠다 무엇이든지 간에 선거 나가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서울시장보다 부산시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이번 사건으로 좀 크지 않을까 싶고 조국 대표가 네, 근데 저는 전재수 장관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뭐든지 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을 검찰, 뭐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법을 왜곡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 도전할 거로 보이거든요. 기소됐지만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도 전재수 장관 억울하다는데 이거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관직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출마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현 상태를 그대로 네, 그냥 근데 버텨가면서. 이제 저는 전재수 장관님을 모르지만 주위에서 들은 그분의 인품이라는 것이 그분의 인품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본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원해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재수 장관이 그만두는 순간 인정한 것처럼 또 돼버리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2명의 핵심 인물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영호 본부장은 본인이 어프로치 해갖고는 뭐 만나러 오고 네, 이런 네, 사람이. 네. 그럼 나머지 한 명이 누구일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또 파장이 네.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아까 언급했는데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라라는 게 대통령의 언급이고 이 종교 단체, 종교 집단이 정치에 관여하는 거, 정교 유착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느끼면서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강하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해석입니다. 아까 뭐 좀 두 분 말씀하시긴 했어요. 특검이 이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 너무 늦게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의 언급 요 두 가지 묶어서 뭐 정리하고 넘어가죠.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과 특검의 이 사건 경찰 국수본에 늦게 9일날 이첩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보는지 강 대변인부터 좀.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해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법제처장은 된다. 민법 38조. 네, 민법 예. 얘기를 하면서 해요. 근데 지금 법제처장도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이분 심지어 국회 나와가지고 법제처장의 신분으로 나왔는데 대통령 모든 혐의 무죄입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버려갖고 아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송이 나왔는데 법제처장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이제 일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종교단체에 대해서 별도의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는 뭐 일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법제처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신천지 관련 단체에 대해서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행정법원에서는 그 취소를 취소하라. 이런 게 또 나온 적도 있어요. 네. 박원순 시장 때. 이게 가볍게 다가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쉬운 합니다. 문제는 그리고 아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내부에서 뭐 법률지원팀 이런 데가 다 보고가 올라갔을 건데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고에 기속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아하.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냥 원페이퍼로 보고서를 받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정진상 실장과 접촉하겠다라는 이 녹취가 나오고 대통령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대통령은 오히려 강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평론가. 아니 뭐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고 일본은 이제 종교 법인법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뭐 공공의 복리를 해쳤을 때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1호가 1995년에 옴진리교 가스 테러 했었던 거기가 이 법에 의해서 해산이 됐고 통일교가 3호예요. 2호도 있고 2호는 뭐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약간 3호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전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고 민법 38조도 그냥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으면 설립 목적에 반할 때 반할 때 해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만만치 않죠. 소송 걸면은 뭐 그러니까 그 통일교래 신천지도 1심에서는 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이제 그거 했는데 1심에서는 신천지가 졌고 2심에서는 신천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붙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 꼭 그러니까 통일교가 만약에 해산이 돼가지고 통일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통일교가 100% 승소하는 건 아니다. 가봐야 된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대통령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쪽에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법제처장을 앞에 내세워서 생중계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런 근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하든 말든 실제 소송에 가면은 해석을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이제 리얼 월드잖아요. 리얼 월드. 그래서 뭐 여론전하는 건 맞아요. 제가 보면 대통령이 요즘 뜬금없는 얘기들 많이 하는 게 개딸들 관리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아, 직접. 그러니까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대통령이 놓치고 싶지 계속 않아요. 쥐고 가겠다. 당에 뺏기지 않겠다. 맞아요. 정청래한테 뺏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말이 오락가락해요. 맞아요. 어제는 만나서 뭐 국민의 뭐 그런 거 해야 눈높이에 되나 맞게. 해야 되고 그 전날에는 개혁은 원래 저항이 따른다. 뭐 얘기하고 이게 그러면 찬성한다는 거야 반대하는. 그 전날에는 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은 위헌은 최소화해야 된다. 정무수석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세게 했다가 또 완급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요 종교법인도 통일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들끓고 있으니 지지자들이 그냥 던져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를 너무 깊게 이 정치적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엔 그냥 던져줬다 그냥.